네, 보통은 가정집의 주방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곳에서 식중독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주방을 청소하고 설비를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주방 용품 하나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지주 기자와 함께 관리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요령이 있을까요? 네, 그보다 앞서 먼저 저녁 먹고 나면은요, 딱 늘어지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보면 진짜 우렁각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설거지 이렇게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거지부터 바로 해야겠다 다짐을 하는 이유가 오염도 때문입니다. 수세미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행주와 도마는 물론 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그리고 수도 손잡이에도 세균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가족의 먹거리를 챙기는 곳 그래서 더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주방이 세균의 온상이라는데 그 실태와 그리고 관리 요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공간, 그래서 더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늘 물이 있는 곳, 세균 번식도 쉽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산림 전문가와 함께 이 주방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이 오염도 측정기로 주부가 자주 쓰는 주방용품 7개의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주방의 위생 상태 어떨까요? 측정 결과 7개 항목 모두 1000RLU 이상. RLU는 오염도 측정 단위인데 주부의 주방은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는 150RLU보다 최대 50배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저는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세균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물이 흐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곳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수도꼭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211RLU가 나왔습니다. 수도꼭지에는 물이 계속 나오니까 깨끗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물때도 많이 끼고 주위의 오염원이 잘 달라붙거든요. 손때가 묻기 쉬운 손잡이 오염도는 1482, 수도꼭지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도 손잡이는 깨끗한 행주로 매일 닦아줘야 합니다. 수도꼭지 입구는 식초를 묻힌 면봉으로 골고루 문지른 후 내부에 낀 물때도 함께 제거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도꼭지 전체를 분리해서 살균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식초를 넣고 1시간 담가두면 때가 저절로 빠지면서 소독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필수품 수세미 역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염도가 7,700이 넘어 가장 심각합니다. 수세미 속에 어떤 균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수세미 속 세균을 3일간 배양한 결과 대장균군 13,000마리가 넘게 검출이 됐습니다. 자, 하얗게 보이는 게 바로 대장균군인데 병원균보다 저항력이 강해 오래 생존하는 게 특징입니다. 위생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세미의 이제 관리 상태가 좀 비위생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수세미로 이제 접시 같은 것을 닦을 경우에는 식기에 제2차 오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고열설사라든가 복통, 구토 같은 식중독 증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부들 이런 수세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아크릴 수세미 사용하는데 물 풀리거나 더러워지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줍니다. 소독되라고 햇빛에 말려놓고 쓰고 있어요. 수세미 올이 풀리거나 낡고 해져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수세미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해놓고 이용하면 편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척법. 조직이 뭉쳐있는 철수세미는 물에 충분히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살균하는 게 좋습니다. 스펀지형 수세미와 아크릴 수세미는 오래 삶으면 모양이 변형되고 환경 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끓는 물에 잠깐 담궈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세미는 직사광선보다는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건조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소독한 후 오염도를 다시 측정해보니 65,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쩔 땐 이 세제가 묻은 게 아까워서 그냥 두게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아깝다고 절대 이렇게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세균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세제를 닦지 않으면요, 그 수세면 속에 그 계면활성제하고요,
각종 세균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굳은 채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 수세미는 반드시 사용 후에 바로 세척하고 건조하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행주 알아볼까요? 젖은 상태로 주로 두게 되는데 오염도 5720, 수세미만큼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비용 좀 들어도 일회용을 찾는데 행주는 하루 한 번 삶는 게 좋지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쌀뜨물로 조물조물 빨아주고 과탄산소다를 뿌리고 뜨거운 물에 1시간 정도 담가주면 굳이 삶지 않아도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행주를 살균하는 이 방법은요, 방법도 있습니다. 행주 소독도 하고 전자레인지 소독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식초물에 행주를 담그고요. 전자레인지에 5분 동안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때 식초물이 전자레인지에 수증기로 맺히게 되는데요. 마른 행주로 맺힌 습기를 닦아주면 전자레인지 속 묵은 때가 벗겨지면서 동시에 살균까지 됩니다. 전자레인지, 행주 모두 소독이 되는 건데요. 음식이 직접 닿는 도마는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염도를 측정했더니 도마는 주방에서 3번째로 더러웠습니다. 세균 번식이 쉬운 나무도마를 세척할 때는 소금이 유용합니다. 나무도마에 소금을 뿌린 뒤 종이 오일을 덮어주고 1시간 뒤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살균과 세척 동시에 가능합니다. 나무도마에는 칼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 칼자국 사이사이로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포로 한 번씩 갈아주시고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도마 많이 쓰시죠? 세척 쉽고 빨리 건조되는 장점을 가지지만 김치 국물, 양념이 쉽게 뱄니다. 이때는 소금과 레몬을 사용하면 됩니다. 소금을 뿌린 도마에 레몬을 이용해서 문질러주면 소독은 물론 냄새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염도가 정말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주방 속의 숨은 세균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자주 소독하고 때에 맞춰 교체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중요합니다.